오늘은 이항분포를 할게요. 이항분포. 이항분포 말씀드렸지만 자, 어떤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있는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거예요. 내가 특정 사건을 n번 반복을 하는데 그 중에서 사건 A가 x번 발생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 x번이고 그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은 나머지겠죠. 근데 이항분포에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가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나 개수라는 점입니다. 이게 핵심이야. 이게 핵심 포인트야. 그러니까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시간을 반복하는데 특정 사건이 몇 번 나오는지 보는 거야. 근데 그게 그러한 확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지금 독립시행의 확률의 핵심인데, 그래서 얘는 0부터 n까지입니다. 그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나 개수를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확률 변수 x하고 여기 있는 확률 변수 p 있죠? 여기 있는 p는 이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나오는 p랑 똑같아.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어? 똑같은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따가 문제풀이를 할 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는 확률 변수 x랑 p가 똑같은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나 개수고, 이거는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이야. 그 다음에 이거는 몇 번 반복했는지를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표를 그려줄게. 이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표는, 이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표는 이러한 겁니다. 자, 이거 확률 변수 x야. 그러면 특정 사건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들어갈 확률은, 그러니까 여기가 빵이면 여기다가 내가 x에다 빵 집어넣는 거잖아, 그지? 그럼 이거를 그대로 써주는 거야. n, c, 0, p의 0승, q의 n승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 A가 한 번만 발생을 한다. 그러면 nc 1, p의 1승, q의 n 빼기 1이에요. 그러면 그 사건이 n번 발생을 한다. 그러면 ncn, p의 n승, q의 0승이고, 지금 여기 있는 표가 이 이항 분포의 확률 분포표야. 그러면 여기에서 x가 있을 것이고, x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독립시행의 확률이 들어가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건 뭐냐면, 요 밑에 있는 확률의 합이 일이 돼야 되죠. 그지? 자, 잘 들어. 위에다가 이제 그걸 적어드립니다. 이항정리. 선생님, A 플러스 B가 있는데요, 저는 사건 그러니까 B가 몇 번 뽑혔는지 기준으로 갈게요. 선생님, 제가 이 식을 전개하는데 n개의 A 플러스 B라고 하는 식에서 B를 한 번도 안 뽑았어요. 그래? 그러면 너는 A를 n번 뽑았겠네? 그렇다면 너는 A를 n번 뽑고 B를 한 번도 안 뽑았겠구나. 선생님, 저는 B를 한 번 뽑았어요. 그러면 A는 n-1번 뽑고 B를 한 번만 뽑았겠구나. 그 다음에 쭉 가서 n개의 식 중에서 B를 n개 뽑으니까 A는 안 뽑고 B를 n개를 뽑았죠.
근데 요 밑에 있는 식이랑 비교해 보세요. 밑에 있는 식이랑 비교해 보시면 자 여기서 B를 P라고 보는 거야. 그지? B가 P고 A가 Q야. 그지? 이해했어? 그러면 니네가 알고 있는 게 자 B가 P고 B가 P고 A가 Q면 여러분들이 빨간 녀석은 뭡니까? 특정 사건 A가 발생하는 확률이고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확률의 합이니까 빨간색이 1이지. 그래서 1의 n승이기 때문에 확률의 총합이 1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하셨어요? 서희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랑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할 때 내가 2학년포를 윷놀이로 설명을 해줬어요. 윷놀이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윷놀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때 그랬잖아요. 이 윷놀이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대표적인 2학년 공포인데, 자 윷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윷놀이는 U짝이 4개가 있지. 그지? 윷놀이는 U짝이 4개가 있어서 이렇게 생긴 거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선생님이 이 모양을 요 위에를 H라고 하고 뒤집어진 걸 T로 갈게요. 윷놀이.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도라고 하는 건 뭡니까? H에 T 한 번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라고 하는 건 뭐예요? HTT예요. 그 다음에 걸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걸은 HTTT고 도개 걸 윷이 전부 뒤집어지는 거지. 그 다음에 모가 전부 앞면인 겁니다. 근데 U자락이 4개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전체 경우의 수는 16가지예요. 그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는 이거를 16분의 1, 얘는 16분의 4, 얘는 16분의 6, 얘는 16분의 4, 얘는 16분의 1로 잡았을 거야. U자락이 4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가 뒤집어지는 거, 두 번째가 뒤집어지는 거, 세 번째가 뒤집어지는 거, 네 번째가 뒤집어지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식으로 표현을 해보면 선생님 4개 중에서 P가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래? 그럼 얘는 2분의 1의 0승 2분의 1의 4제곱이라서 이거를 계산하시면 16분의 1이죠. 그지? 안소희 씨 기억납니까? 윷놀이 했던 거? 내가 이거하고 항상 그 3명 가위바위보 하는 거 그거 계속 강조했잖아요. 중학교 때. 실험 말고. 자,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된 거야? 4개 중에서 선생님 4개 중에서 P가 한 번 나왔어요. 그래? 그러면 P가 한 번 나왔으니까 너가 2분의 1이 한 번이고 나머지는 3개구나.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된 거야? 그 같은 것을 포함한 순열이지. 4팩 나누기 2팩 2팩이지. 이것을 배열하는 게. 그럼 그게 4C2잖아. 4개 중에서 2개 나왔고 2분의 1의 제곱 2분의 1의 제곱이고 얘는 4C3이고 2분의 1의 세제곱 2분의 1의 1승 4C4니까 2분의 1의 4제곱 2분의 1의 0승 이렇게 나왔었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1, 4, 6, 4, 1이 가운데가 제일 두툼하죠. 그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이항분포가 정기분포로 바뀌는 걸 볼 텐데 얘를 보면서 서희가 이것도 기억 안 나냐? 자 여기 있는 윷놀이는 이거랑 똑같아. 공이 내려오는데 이쪽으로 떨어지는 게 H예요.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떨어지는 게 T예요. 근데 2분의 1이 U자락이 4개가 있으니까 갈림길이 이렇게 자 한 번, 두 번,
3번, 네 번의 갈림길이 있지. 그럼 이제 이거야. 되게 웃긴 게 여기서 공을 떨어뜨려. 공을 떨어뜨리면 여기에 떨어지는 경우는 자 지금 전부 다 H죠. 그지? 여기가 1이야. 그 다음에 H 아 뭐야 하나 둘셋넷 다섯 아 T로 떨어지면 여기에 떨어지지. 이게 4야. 6이고 4고 1이야. 근데 만약에 U자락이 100개쯤 있으면 이게 엄청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갈림길이 그지? 쭉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게 여기 있는 이 지금 숫자가 이항정리, 이항계수, 파스칼 삼각형 있죠? 그지? 응.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여기가 1, 1.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2. 그 다음에 요거 두 개 더하면 3. 요거 두 개 더하면 3. 그지? 요게 지금 파스칼 삼각형이잖아. 여기 1. 이거 두 개 더하면 5. 이거 두 개 더하면 10. 이거 두 개 더하면 10. 이거 두 개 더하면 5. 1, 6, 15, 20, 15, 6, 1. 기억나지? 파스칼 삼각형. 그지? 이항계수 정리할 때 이게 내용이 다 이어지는 거야. 이항 정리부터 독립시행, 이항 분포, 정리분포까지 다 내용이 이어지는데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 이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 U자락이 뭐 100개쯤 있다고 쳐봐. 그러면 위에서 이렇게 막 그 유튜브에 가서 여러분들이 궁금하면 이항 분포와 정규 분포 사이의 관계를 어떤 사람이 실험을 한 게 있어. 그게 되게 유명해. 되게 유명한 그림인데 이거를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쫙 이 모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위에서 콩을 부어, 콩. 그럼 그 뭐 콩이 막 떨어지잖아, 이렇게. 그죠?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모형이야. 그러면 그 콩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운데에 있는 숫자를 중심으로 좌우가 정확히 대칭이 되죠? 그래서 그 사람이 콩을 딱 떨어뜨리면 콩이 이런 모양으로 쌓여요. 가운데가 제일 많이 쌓여요, 콩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여기 있는 이 지금 삼각형을 늘리면 늘릴수록 내가 시행 횟수를 늘리는 거잖아. 그지? 내가 2분의 1이라고 하는, 왜냐면 콩이 이쪽에서 올 때 오른쪽이랑 왼쪽으로 떨어지는 확률은 2분의 1로 고정되어 있잖아. 그지? 그걸 내가 이 모형을 크게 만들면 만들수록 시행 횟수를 무한대로 늘리는 거라고. 그러면 이 콩이,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찾아보세요. 꼭 되게 재밌어요. 콩이 이런 모양으로 쌓여요. 근데 이 빨간 곡선이 정규 분포 곡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항 분포에서 시행 횟수가 무한대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이항 분포의 그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되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정규 분포 곡선, 정규 분포 곡선이 됩니다. 근데 이때 쌓이는 요 숫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항 정리할 때 배웠던 그 이항계수, 그 파스칼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대학교에 가셔서 일반 통계학을 공부하시면 니네 다 일반 통계학 해야 돼. 대부분에.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에도 다 해요. 뭐 그 다음에 간호사, 그러니까 간호학과도 해요. 그 다음에 의대생도 해요. 의대생도 일반 통계학을 해야 돼요. 왜냐면 논문을 써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대부분 이제 가면 이공계는 다 논문을 쓰는데 전부 다 수학으로 써야 되고 실증 분석이라고 하는 걸 해야 돼. 실증 분석. 그럼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서 여러분들이 세운 가설을 증명을 해요. 근데 요즘도 졸업 논문을 쓰는지 모르겠는데 저 때는 전부 다 썼어요. 졸업 논문을. 그걸 써야지 통과가 되는 거야.
그다음에 그거를 써야 되고 졸업시험도 봐야 되고 토익 점수도 통과해야지 대학교 졸업장을 주는 거예요. 대학교는 등록금만 낸다고 졸업장을 주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졸업장을 주잖아. 대학교는 아무나 안 줘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통계학은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통계학 그 교과서에 보시면 이 그림이 옆으로 이렇게 뉘어져 있어요. 이렇게 90도 틀어가지고. 그래서 통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그림이에요. 근데 그 그림을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윷놀이였어. 너는 기억이 안 나겠지만. 근데 내가 지금 윷놀이 할 때 이렇게 그려줬잖아. 이렇게 그려주고, 아무튼 개가 나올 확률이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 지금 삼각형이 지금 알고 보니까 파스칼 삼각형이거든요. 유튜브에서 꼭 뒤져보세요. 되게 재밌어요. 딱 보고, 와, 진짜로 콩이 이런 모양으로 쌓여요. 콩이. 그 사람이 그 틀을 엄청 크게 만들거든요. 외국 교수가 이걸 이제 막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이걸 막 플라스틱으로 쫙 만들어서 크게. 그래서 콩을 막 부으니까 콩이 가운데만 수분이 쌓여 있는 거고. 이 원리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배웠던 이항정리하고 다 내용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항정리, 독립시행의 확률, 이항분포, 정규분포 4개는 다 이어지는 거야, 내용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 분포표가 이루어지는 것도 배웠고요. 큰 수의 법칙은 나중에 이제 그 대학교 가시면 통계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시행 횟수를 늘리면 통계적 확률이 수학적 확률에 수렴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정말로 동전을 1000번 던지면은 앞면이 500번쯤 나와요.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쉽게 얘기해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들을 증명하는 것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NP. 그 다음에 만약에 학교 선생님이 이걸 강조하시면 제가 그때 가서 또 한번 시험 대비할 때 해드릴게요. 그 다음 정기분포 곡선인데, 자, 아까 제가 말한 콩이 이런 모양으로 쌓이는데, 여기에 있는 얘가 확률 밀도 함수입니다. 실제로 여기 있는, 이렇게 세 분 아시잖아. 이 지수함수, 익스포넨셜, 위에가 지수인데, 이 시그마 제곱, x 빼기 스몰 m의 제곱인데, 이거를 적분을 하면은 이 적분 값이 1이 나와요. 얘를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무한대까지 적분을 하면 1이 나와요. 근데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 니네가. 그 다음에 고등학생들은 여기 있는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외울 필요도 없어요. 외울 필요도 없고 여기는 곡선 모양만 기억하시면 돼요. 곡선 모양. 근데 딱 곡선을 봤더니 이 지금 곡선의 핵심이 뭐냐면은, 자, 정규분포는 그 아까 이항분포에서 시행 횟수를 늘리고 콩가루가 아니라 콩이 이런 모양으로 쌓이게 되는데, 자, 얘가 n이 되고 앞에가 평균이고 분산을 보는 겁니다. 근데 정규분포의 핵심은 뭐냐면, 얘가 x는 m에 대해서 선대칭이라는 겁니다. 선대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가 정확히 일치가 돼요. 근데 저는 이제 문제를 풀 때 귀찮으니까 그냥 세모로 그립니다. 귀찮으니까 세모로 그리고, 여기가 스몰 m이고 얘를 구간을 쪼개요. 이렇게 좌우가 대칭되고,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 여기는 m 마이너스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는 m 플러스 2 시그마, 여기는 m 마이너스 2 시그마. 근데 이 좌우가 똑같이 대칭되는 거야, 면적이. 정규분포는 그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6개를 다 더한 거가 면적이 1이라는 거. 근데 먼저 이항분포 문제들을 좀 풀고 나서 해보고, 정규분포에서 중요한 거는 평균과 분산입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정규분포 옥수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갖고, 선대칭이고 종모양이고 넓이가 1이고, 시그마가 일정할 때, 즉 표준 편차가 일정하면 평균이 바뀌면 대칭축의 위치가 바뀌지만 곡선의 모양은 바뀌지 않고요. 얘가 중요하지. 평균이 일정할 때 시그마의 값이 클수록 가운데 부분의 높이가 낮아지고 옆으로 퍼지는 모양이 된다는 거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 모양인데, 이거는 니네가 그 분산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돼. 자, 봐봐.
59, 60, 61, 50, 60, 70인데 얘가 더 분산이 큰 거예요. 얘는 분산이 작아요. 분산이 작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조밀조밀하게 모여있는 거야.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성적이라면 성적이 고른 게 분산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모의고사 시험 보면 표준 편차 나오잖아, 그지? 표준 편차가 크면 클수록 애들 사이의 점수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야? 상위권이랑 하위권의 변별력이 아주 크게끔 시험 문제를 낸 거야. 근데 표준 편차가 작다라고 하는 거는 상위권과 하위권의 점수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럼 그건 뭐냐면 시험 문제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 T 분포, T 점수 계산하는 거 배웠죠? 실제로 그 식으로 해요. 근데 T 점수는 뭐냐면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장단점을 더한 거야. 그래서 그거를 수치화시킨 거야. 계량화시킨 거야. 그러니까 뭐 디테일하게 알 필요는 없고. 근데 아무튼 자 보세요. 얘 같은 경우에는 분산이 크면 곡선이 이렇게 납작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의 성적 분포라고 생각을 해봐. 평균을 중심으로 상위권이랑 하위권의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근데 분산이 작다고 하는 건 뭐냐면 아이들 성적이 평균 근방에 이렇게 몰려 있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정규 분포 곡선의 모양을 바꾸는 거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 그래서 헷갈릴 때마다 이렇게 써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지? 그럼 여기 있는 그림이 쉽게 납득이 되실 거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수식으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제 되게 막 간단하게 가시면 되는데, 자 봅시다. 일단 쉬운 거부터 A 스텝. 확률 변수 X가 이항공포를 따르는지 확인을 하고, 이항공포를 따르면 B, NP꼴로 나타내라. 한 개의 동전을 10번 던질 때 뒷면이 나오는 횟수가 P, X야. 그럼 얘는 이항공포죠. 10번 던질 때 여기는 얘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니까 여기는 뒷면이 나올 확률이 그대로 와요. 그지? 근데 밑에 거 보시면 검은 구슬 4개 하고 흰 구슬 2개 중 임의로 2개를 차례대로 뽑을 때 나오는 흰 구슬 개수인데 꺼낸 구슬을 다시 집어넣지 않는데, 그럼 이거는 뭐야? 비복원 추출이잖아. 그죠? 비복원은 독립이 아니죠. 종속이죠. 종속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쓸 수가 없잖아. 그지? 근데 이항분포 자체는 그냥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인 확률 분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항분포를 따르지 않죠. 그죠? 그 다음,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다음을 구하세요. 확률 질량 함수 구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얘는, 자, P, 대문자 X, 스몰 X인데, 여기는 얘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지. 근데 내가 이거를 6번 할 건데, X번 발생하는 거야. 그러면 3분의 1이 X번 나오고 3분의 2는 600이 X번 나오는데 여기에 반드시 이걸 적어주셔야 돼요. 그지? 근데 이 중에서 얘를 구하래. 그럼 여기다 2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2, 4. 그지? 근데 실제로 이항분포는 뭐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X가 2부터 5까지를 구해라. 그럼 왠지 연속 확률 변수일 것 같지만 이항분포 자체가 이산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P, X는 2, P, X는 3, P, X는 4, P, X는 5를 구해야 되는데 이거 하나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계산이 좀 복잡하죠. 그래서 이항분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 확률 계산하는 것보다
평균과 분산 구하는 거가 더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고. 그렇지. 이런 거 계산하시는 거. 근데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뀌잖아요. 근데 정규분포에서 핵심이 평균과 분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항분포가 정규분포로 바뀌기 때문에 이항분포에서 평균과 분산을 구하고 가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에서 평균을 구해보시면 평균은 NP이기 때문에 얘는 150 곱하기 5분의 2가 되고요. 분산은 NPQ예요. 근데 여기 NP를 위해서 계산해놨잖아. 계산을 해놨고 여기 있는 Q는 5분의 3이니까 얘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식이 너무 간단하고 나이스하기 때문에 하나도 외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다음 표준 편차는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꽃길만 걸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쉬워요. 너무 쉬워. 너무 쉬운데 뭐만 알면 돼? 문해력만 있으면 돼요. 문해력. 자 보세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이거가 스몰 a고 이거가 스몰 b인데 다음을 a, b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래. 그럼 이 문제는 자 보세요. 이렇게 그림 하나 그려. 그냥 쿨하게 그림을 세모로 그린 다음에 가운데가 평균입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평균 플러스 시그마예요. 평균에다가 표준편차 하나 더한 거야. 그 다음에 대칭되게 여기는 n 시그마고 지금 나오는 게 2 시그마까지 있으니까 여기가 n 플러스 2 시그마고 여기를 n 2 시그마라고 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얘가 지금 평균인데 이쪽 절반 요거 3개 더한 거는 0.5죠. 그지? 여기 6칸의 넓이를 다 더한 거가 1이잖아. 근데 이게 선대칭이고 이쪽 3개 더한 거는 2분의 1이란 말이야. 근데 n부터 n 플러스 시그마까지의 확률이 스몰 a예요. 그 다음에 n부터 2 시그마까지가 b야. 그러면 요 두 번째 거는 b 빼기 a가 되겠지. 그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2칸 더한 거는 스몰 b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제일 끝에 있는 얘는 뭐냐면 2분의 1에서 a하고 b 빼기 a를 빼야 돼요. 그지? 2분의 1에서 빨간 거 2개 뺀 거잖아. 그러면 얘를 정리하시면 2분의 1 2개 지워지고 빼기 b네요. 그러면 얘랑 얘를 더해보시면 2분의 1 나오죠. 이해했습니까? 너무 쉽잖아. 근데 문제에서 좌우가 대칭이 되니까 얘도 스몰 a고 얘가 b 빼기 a고 제일 끝에 있는 거는 2분의 1 빼기 b입니다. 그럼 얘도 이제 이 부분은 2분의 1 빼기 스몰 b가 돼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문제를 풀면 틀릴 수가 없지. 자, 어디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구하래. 그럼 얘는 2a죠. 그 다음에 자, 확률변수 x가 m 플러스 시그마보다 크대. 그럼 어디야? 여기는 물어본 거죠. 얘네 둘을 더하면 얘는 뭡니까? 얘네 어디 갔어? 요거 2개 더하면 b하고 마이너스 b랑 지워지니까 2분의 1 빼기 a. 그 다음에 얘가 m 빼기 2 시그마보다 크대.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이만큼을 구하라는 거죠. 그지? 이만큼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차라리 얘는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1에서 2분의 1 빼기 b를 빼서 2분의 1 플러스 b로 답을 구하시는 게 낫죠. 요 그림을 잘 봐두세요. 자, 이걸로 문제를 많이 풉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정리분포는 오늘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서 좀 이따 보고요.
자, 문제를 좀 볼게요.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거를 만족시키는 k 값을 구하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이항분포 식을 보시고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얘를 보시고 확률 질량 함수를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하셔야죠. OCX 3분의 1의 x 3분의 2의 5 빼기 x라고 구하셔야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는 좀 실제로 계산을 해야 돼요. px가, 자, 확률 변수 x가 2입니다. 여기가 52 곱하기 3분의 1의 제곱 3분의 2의 세제곱은 k 곱하기 여기다 3 집어넣으면은 53 3분의 1의 세제곱 3분의 2의 제곱인데 일일이 다 계산하실 필요가 없지? 얘하고 지워지죠? 그지? 그 다음에 이거 지워지고 여기 3분의 1 한 개 남지? 이거랑 이거 한 개 남지? 그럼 남는 거는 3분의 2는 3분의 1 K만 남게 되죠. 자, 밑에 거 갑니다.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얘가 64분의 1인데 확률 변수 y는 이항분포를 따를 때 이걸 구하래요. 자, 갑자기 혼란스럽습니다.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르는데 1보다, 자, 얘가 1보다 작을 확률이 64분의 1이래요. 근데 확률 변수 y는 이항분포를 따르고 이거보다 큰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뭐냐면 첫 번째 문장에서 p를 구하라는 거죠. 오케이? 근데 제가 아까 확률 분포, 이항분포의 확률 분포를 한번 그려드렸잖아요. 거기 있는 확률을 다 더한 게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게 좋을까? 이 녀석은, 자, 봐봐. 얘는 어차피 p, x는 0, 1, 2, 세 번밖에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3 더한 거 1이에요. 근데 1보다 작은 거는 얘를 구하라는 거죠. 그치? 1보다 작은 거는 얘를 구하라는 거지. 그러면 이 녀석이 64분의 1인 거야.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자, 얘는 3, C, 0, P의 0승, Q의 세제곱이죠. 그지? 근데 얘가 64분의 1이야. 이것도 1이고 이것도 1이야. 그러면 Q는 4분의 1이에요.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4분의 1이면 P는 4분의 3인 거죠. 그러면 얘는 여기가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근데 얘는 1보다 큰 확률을 물어봤어. 그러면 이 확률 변수 y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P y는 0, P y는 1, P y는 4까지 간 거죠. 그럼 얘를 물어본 거야. 그치? 얘를 물어봤으면 이걸 다 더한 게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게 이거니까 1에서 y는 0을 빼면 되죠. 그러면 얘는 1 빼기, 근데 확률 변수 y는 이러한 이항분포를 따른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뭡니까? 4, C 얘가 0이니까 4C 0이고 4분의 3의 0승 4분의 1의 4제곱이죠. 그러면 1 빼기 4의 4제곱이 뭐야? 256이냐? 그죠? 256분의 1이니까 256분의 255가 되는 겁니다.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고 노셔야 되고요. 자, 이것도 비슷한 문제고요. 자, 봐봐. 확률 질량 함수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거 구하는 겁니다. 실생활에서. 자, 어떤 씨앗이, 자, 얘들아, 발화율이 뭡니까? 그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싹이 틀 확률이죠. 그러면 4개 심으면 3개쯤 싹이 트는 거야. 근데 5개를 심었대. 이때 4개 이상의 싹이 틀 확률. 우리 일상생활에 이런 거 계산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뭐 생화학과 가면은 다 실험하잖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생화학과 그쪽으로 가시면 전부 실험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보면 걔네들은 24시간 실험을 해요. 주말에도 나와가지고 가운 입고 맨날 실험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시험할 때 이 통계가 얼마나 많이 쓰이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통계학을 대학교 가셔서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발화율의 75%의 씨앗을 5개 심었는데, 그러면 얘는 이제 확률 변수를 잡아보자. 여기 확률 변수를 잡는데 여기 있는 이 아이를 한글로 쓸 수 있어야 되지. 이 확률 변수 x가 뭡니까? 그 뭐 그냥 5개 심었으니까 이거 5야. 그 다음에 발화율의 75%니까 4분의 3이야. 근데 아까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여기는 얘가 뭡니까? 싹이 틀 확률이죠. 그죠? 그러면 얘랑 똑같단 말이야.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이면 얘는 사건 A가 발생하는 개수지. 싹이 트는 개수라고 하셔야 되지. 오케이?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확률 변수입니다. 확률 변수. 이 확률 변수를 한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이러한 분포를 따르는데 4개 이상이 뜬다고? 그럼 P X가 4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는 P X는 4하고 P X는 5만 따로 계산하는 게 낫잖아요. 그치? 왜냐면 어차피 내가 지금 5개밖에 안 했잖아. 근데 0, 1, 2, 3은 이 앞에 4개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바에 이거 2개니까 이쪽으로 계산하시는 게 낫죠. 그럼 뭡니까? 계산해야 돼요. 몇 개 안 되니까. 5C4 5C4고 4분의 3이 4개고 4분의 1이 1개입니다. 더하기 5C5 4분의 3이 5개고 4분의 1이 0개고 이거 계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별표. 이건 모의고사 스타일은 아닌데 학교 내신에서 학교 선생님들이 꼭 내는 문제고요. 이건 교과서에 있어요. 교과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신사고 교과서에 있는데 교과서에 있는데 자 보세요. 잘 봐. 어느 고속버스를 예약한 사람 중에서 실제로 그 고속버스에 탑승하는 사람은 90%래요. 근데 사람들이 예약을 한 다음에 10명 중에 1명은 취소를 하는 거야. 통계적으로 봤을 때. 근데 좌석이 28개인 고속버스를 30명이 예약을 했대요. 그랬을 때 실제로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항분포에서 핵심은 확률 변수가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야. 그죠? 내가 똑같은 행동을 반복했을 때 사건 A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사건 A가 몇 번 나오는지를 보는 건데 얘는 그냥 좌석이 부족할 확률을 물어봤어.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해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해석.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률 변수를 뭘로 잡아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 거야. 확률 변수를. 뭐 아무튼 이거 뭐 문제 풀 때 확률 변수 잡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이게 이항분포인데 지금 좌석을 30명이 예약을 했어요. 여기 뭐가 와야 될까? 확률에? 여기 뭐가 와야 될까?
10분의 9가 오면 보세요. 여기가 10분의 9가 오면 10분의 9가 오면 10분의 9가 오면 이게 뭐야? 실제로 탑승할 확률이죠. 그러니까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할 확률이지, 그지? 그래요. 여기 10분의 9가 와도 돼요. 그럼 두 가지 관점에서 해봅시다. 그러면 자 얘가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는 거죠. 탑승 확률. 그때 얘를 뭘로 잡을게요? 여기가 탑승할 확률이니까 이때 확률 변수 x는 항상 내가 이게 이쪽은 개수, 이쪽은 횟수라 그랬지. 여기 뭐예요? 탑승하는 인원 수가 되지. 그죠? 근데 여기에 준 게 0.9에 29승, 0.9에 30승인데, 야, 이런 복잡한 큰 수 계산할 때 쓰는 게 상용 로그지. 0.9를 29번 곱하는 이 복잡한 계산을 이거를 나이스하게 하는 게 상용 로그잖아. 이거 다 상용 로그 표현해서 읽어가지고 계산한 거 아니야. 맞습니까? 그래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좌석이 부족한 확률을 물어봤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100% 나온다니까 학교 시험에. 특히 교과서가 신사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이제 계산 어떻게? 좌석이 부족한 걸 어떻게 해석을 하실 거야? 좌석이 부족한 것은? 응? 좌석이 부족한 거는 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는 사람이 몇 명일 때예요? 29, 그죠? 29사람이죠. 그래서 얘는 P, X가 29명, P, X가 30명이 되면 자리가 하나 부족하고 자리가 두 개 부족하죠. 그럼 이제 이거를 계산할 겁니다. 실제로 계산하라고 보죠. 그지? 그러면 와 선생님 30번 중에서 29번 했고 실제로 탑승할 확률은 10분의 9에 여기 0.9 20분이니까 이걸로 세팅하는 게 맞네. 0.9가 29번이고요 10분의 1은 한 번인 거고요 더하기 30시 30이고 10분의 9가 30이고요 10분의 1이 0명인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얘는 30이잖아. 안선씨 듣고 있습니까? 혼자 눈 빨간데요. 30 곱하기 얘를 줬잖아 문제에서 곱하기 0.047이잖아. 얘는 0.1이잖아. 계산되죠? 그 다음에 이건 1이잖아. 이것도 1이잖아. 얘를 줬잖아. 0.04이고요. 제가 이런 거 계산할 이유는 없죠. 근데 만약에 얘를 이렇게 안 보고 다르게 볼 수도 있잖아. 30인데 여기 10분의 1이 오면 이건 뭡니까? 예약을 취소할 확률이죠. 예약 취소율이야. 그때 이 확률 변수는 뭐야?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 수죠. 그럼 만약에 밑에의 관점에서 푼다면 어떻게 풀까요? 그러면 이때는 시가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때는 시가 어떻게 풀까?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이 없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이 탑승할
3명이거나 이거 두 개만 계산하면 되지. 이해합니까? 이거랑 이거 차이를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는 얘는 뭐야? 30, C 0 0이고 10분의 1이 빵번 10분의 9가 30번 나온 거죠. 지금 내가 이거랑 똑같다는 거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0C 1 10분의 1에 1승 10분의 9에 29승인데 어차피 얘네 둘 지워질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10분의 9에 30이니까 이거랑 똑같죠. 그지?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얘는 얘하고 얘랑 똑같지. 30C 1 이거 똑같잖아. 30C 29 이거랑 똑같고 0.9에 29승 10분의 1 1승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고 풀어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오케이? 풀이에는 이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기본 문제 하나 풀어주고. 근데 얘들아, 옛날에는 수능에 이제 항상 이런 거 나왔었어. 그냥 여기 엄청 쉬운 거 3점으로 쉽잖아요.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평균이 6일 때, 자, 편차 제곱의 평균을 물어봤습니다. 그럼 뭐 끝났잖아. 분산 변형식이 별량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것인데, 그럼 이제 실제로 이제 이런 식들도 외우는 친구들이 있어. 근데 뭐 굳이 외울 필요 있나? 그죠? 이해해서 이쪽으로 이항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2의 x, 자, 평균은 15p인데 얘가 6이에요. 그러면 p라고 하는 거는 15분의 6이니까 뭡니까? 5분의 2죠. 5분의 2가 되고 분산은 15 곱하기 5분의 2 곱하기 5분의 3이죠. NPQ니까. 그러면 얘는 이거 두 개 지워지면 3 5분의 18이에요. 그러면 이 녀석은 5분의 18에서 평균 5분의 1을 제곱한 거 계산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군요. 567번 별표. 이거 뭐예요? 확률 변수 x의 확률 전량 함수가 일어났을 때 평균이랑 분산 구하래. 이거 어떻게 될까요? 자, 학생들이 되게 어려워하는. 자,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적어드리면 얘는 45cx 3의 45승 2의 x승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뭐가 p인지 n은 지금 확실하게 알죠? n은 45야. 이 식을 바꿔야 되겠지?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일단 45cx를 그대로 가야 되고 p가 3분의 2일까? 뭘까? 그러면 여기 3의 45분의 2의 x를 3의 x 2의 x 3의 45로 쪼개면 여기에 3의 x가 와야 되지. 그럼 얘는 앞에 거 두 개 모으면 3분의 2의 x가 되고 이거 두 개 모으면 뭐야? 안 되네? 어떻게?
원래는 뭐가 와야 돼? P의 X, Q의 45 빼기 X가 와야 돼. 어떻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항상 이거가 나와. 애들이 버퍼링이 걸려서.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박았으니까 원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잖아. 자, 다시 슬로우 모션으로. 원래는 니네가, 근데 애들이, 자, 아니, 오늘 니네가 휴가인데 3시까지만 하네. 괜찮아? 공부하자. 저렇게 기특한 말. 성현이하고 운이랑 너무 비교되네요. 니네가 원래 이렇게 해야 되잖아. 애들이 이거를 못 바꿔요. 이거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얘를 분자 분모를 3의 x로 나누면 되잖아요. 그러면 3의 45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분의 2 되지. 그지? 그럼 이제 얘가 3분의 2의 x가 되고 얘는 3분의 1의 45 빼기 x가 되죠. 근데 이제 니네가 이거를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3분의 1 x가, 그러니까 이제 3의 45분의 2의 x를 봤을 때 니네가, 응? 근데 힌트는 뭐야? 여기 2의 x가 붙어 있잖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거를 3분의 1의 x, 3분의 2의 45 빼기 x로 못 만든다고. 2의 x가 붙어 있으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가 3분의 2의 x고요. 3분의 1의 45 빼기 x인데 지금 제가 풀어드리는 문제는 학교 내신에 잘 나와. 나의 경험상 학교 내신 특히 이거. 그리고 이제 이걸 보면 얘가 확률 변수 x가 와, 이 항분포네. 시행횟수가 45번이고 확률이 3분의 2니까 얼마든지 계산하실 수 있죠. 오케이. 나머지 다 하시고요. 571.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을 잘 보시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되게 자주 하는 것들이에요, 다. 자, 4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4번 반복했을 때 2개는 앞면, 2개가 뒷면이 나오는 횟수인데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래. 뭐지? 야, 그럼 이거의 평균을 구하려면 이 x가 있어야 되는데 시행 횟수는 몇 번이야? 4번이죠. 근데 여기 p를 어떻게 구할 거냐고. 그러니까 p를 어떻게 구할 거야? 그럼 어디를 봐야 돼? 자,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로 했죠. 그 제가 아까부터 계속 강조를 하는 거야. 얘는 사건 A의 발생 횟수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P는 그대로 가는 거야. 사건 A의 발생 확률이 와야 돼. 근데 사건 A가 뭡니까? 동전 4개를 던졌을 때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 나오는 거죠. 그 여기서 P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P. 4개 중에서 2개는 앞면, 2개는 뒷면이죠. 얘는 16분의 이거 계산하면 6이고 8분의 3이죠. 그럼 이 자리에 뭐가 와야 돼? 8분의 3이 와야지. 그러면 이거의 평균은 4 곱하기 8분의 3 하면 끝이죠. 그 선생님이 계속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항분포에서 넘어갈까? 576 형광펜으로 박스. 자, 형광펜으로 박스 치시고 모의고사 단골 소재입니다. 모의고사 물론 학교 내신은 100% 나오고요. 모의고사 단골 소재입니다. 자, 먼저 풀어보세요. 자, 먼저 한번 풀어보실 시간 드릴게. 풀어봐. 내가 왜 이항분포에서 똑같은 거를 반복 강조하는지. 이거 완전 모의고사 단골 소재예요. 이 문제 푸는 아이디어가.
풀었어요? 자, 아직까지 못 풀었으면 푼 겁니다. 보세요. 자, 제가 이항분포에서 핵심은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가 확률 변수야. 근데 이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야? 좌표야. 좌표야. 이 문제 완전 모의고사 단골 소재입니다. 학교 내신 100% 나오고 오늘 제가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 근데 제가 저번 시간 시스템 문제 풀 때 이 문제를 풀어줬어요.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자, 오늘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 뭐야? 좌표가 되면 안 되잖아. 니네가 알고 있는 이항분포는 그지? 확률 변수 y를 다시 잡아야 돼. 자, 원점을 움직이는데 앞면이 나오면은 플러스 3, 뒷면이 나오면은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럼 얘를 확률 변수를 다시 잡아야 돼요. 몇 번 던질 겁니까? 10번 던질 거죠. 근데 여기는 p를 이제 또 정해야지. y하고 p를. 이게 핵심이야. 뭐로 할까요? 얘를 앞면이 나오는 횟수로 세팅을 하죠. 그러면 여기에는 앞면이 나오는 확률이 돼야 되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했던 거야. 그러면 여기는 P는 자연스럽게 구해지지. 자연스럽게 구해지지.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확률 변수 X를, 이게 이제 1단계야. 2단계는 훨씬 이 확률 변수 X를 Y로 표시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앞면이 나오면 3번이고, 여기서 이 확률 변수 X는 좌표죠. 그지? 좌표죠. 근데 얘는 좌표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항분포로 표시할 수가 없어. 절대로. 좌표니까 이항분포로 표시할 수가 없다고. 그럼 얘는 자, 음의 방향으로 나오면 10번. 자, 그러면 뭡니까? 얘가 앞면이 나오는 횟수면 뒷면이 나오는 횟수는 뭐예요? 10 빼기 y죠. 그때 음의 방향으로 이렇게 가자.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본 거는 얘를 물어본 거야. 근데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하시면, 자, 위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하시면 x는 5y 빼기 20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 아이는 절대로 이항분포로 표시할 수가 없어. 이걸 니네가 꼭 기억해야 돼. 이항분포는 무조건 사건 A가 발생하는 횟수야. 개수나. 좌표 따위는 절대 이항분포로 표시할 수가 없다고요. 그럼 얘는 5y 빼기 20이고 5 곱하기 2y 빼기 20이 돼서 이 아이는 여기서 보여야지. 그래서 2y의 값은 이거 두 개 곱하니까 5죠. 그럼 여기다가 5를 집어넣으시면 5 곱하기 5 빼기 20 해서 최종 답은 5입니다. 뭐가 제일 어렵냐면 이걸 보고서 확률 변수를 다시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해했어요? 오늘 제가 수업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자, 정규분포의 성질. 오늘은 표준화하는 거 전까지만 하지.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를 때 오는 것만을 있는 그대로 보이세요. 잘 안 보인다. 이런 빼기죠. 자, 일단 그려. 정규분포 곱선. 그리고 이 가운데 무조건 평균이야. 근데 x1과 x2가 있는데 x2가 더 크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x1이 있고 여기가 x2가 있다고 쳐봐. 얘들아 여기 있는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응? 근데 정규분포 복수는 이 평균에 대해서 선대칭인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 이걸로 푸는 건데 예를 들어서 x2하고 x2가 이렇게 있으면 x2보다 클 확률은 이 그림에서 여기가 1번 2번인데 x1보다 작을 확률은 이쪽이죠. 여기 0.5와 3번 0.5와 3번이죠. 근데 1번, 2번, 3번 더한 거는 0.5야. 그지? 그러면 x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자 2분의 1과 3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가 2번이잖아. 그지? 근데 x2보다 작다고 하는 거는 2분의 1과 3번과 2번인데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그치? 마이너스 2가 나오죠. 근데 여기 있는 2하고 2하고 3은 이거의 정적분 값이야. 정적분 값인데 이 x축보다 위에 있으니까 이 1, 2, 3은 반드시 양수여야 되고 확률이 음수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틀렸죠? 그치? 이거를 이제 그림을 그려서 생각을 해야 돼. 안 그러면 겁나 헷갈려. 그지? 얘는 어씨 뭐야? 확률 변수가 자, 요 그림 보시면은 평균보다 작을 확률은 이거 0.5죠. 그 다음에 평균보다 클 확률은 0.5다. 니은 맞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보세요. 확률 자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으면 아무튼 여기도 평균인데 A가 어디에 있든 A가 여기에 있어도 A보다 작을 확률과 A보다 클 확률 더한 거는 1이다. 당연히 맞는 거지. 그죠? 오케이? 이제 니네 뭐야 수능 특강에서 나온다며 확통. 수능 특강 가면 되게 어렵습니다. 스텝 3 문제 엄청 헷갈려요. 이거 통계 문제도 되게 헷갈려요. 근데 그때 내가 이제 좀 풀어줄 게인데 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 580번 와씨 별표.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내가 별표 치는 문제는 다 수특에도 나와. 수특에도 나와요.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와씨 이거에 값이 3이래. 그러면 실은 정규분포는 얘들아 항상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그리고 평균이 7이고 시그마가 3이잖아요. 근데 니네가 아까 제가 그렸던 그림을 잘 유심히 보셨으면 가운데가 m, 여기가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빼기 시그마, m 빼기 2 시그마죠? 정규분포는 항상 저처럼 그림을 그려놓고 3이야? 그러면 10. 그 다음에 13. 너는 3을 빼니까 뭐냐? 4. 여기 1이야. 근데 얘가 평균이고 얘는 m 플러스 시그마, m 플러스 2 시그마, m 빼기 시그마, m 빼기 2 시그마입니다. 근데 오씨 이거의 값이 최대가 되는 상수의 A의 값일 거예요. 그러면 봐봐. 여기서 연속 확률 변수는 원래 P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녀석의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얘는 A부터 B까지 이 확률 밀도 함수를 정적분한 값이에요 원래. 근데 이제 애들이 정적분 어려워해가지고 여기 확률 밀도 함수를 1차 함수로만 줬던 거야. 근데 1차 함수가 되면 이거 정적분 할 필요가 없잖아. 그지? 그럼 이제 이 그림을 그렸어. 근데 이제 니네가 주목할 거는 여기가 A 빼기 3이고 여기가 A 빼기 5란 말이에요. 몇 개 차이 나냐? 2개 차이 나지? 그지? 이 구간의 양끝이 2개가 차이 나죠? 그러면 여기서 자 봐봐 잘 들어. 그럼 답은 끝났네. 답은 뭐야? 이 가운데 두꺼운 부분이 딱 가운데 와야 이때 정적분 값이 최대죠. 그지? 이 확률의 값이 최대라고 하는 거는 이 그림에 있는 정적분 값이 가장 커야 되는 거잖아. 이해합니까? 그러면 7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보시면 여기가 A 빼기 3이고 여기가 A 빼기 5가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A 빼기 3이 되고 여기가 A 빼기 5인데 이 길이랑 똑같이 돼야지 여기가 제일 두껍죠. 잘 들어. 이게 여기서 조금만 삐뚤어지면 달라지지, 그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문제가 엄청 많아요. 수특에 보시면. 모르겠다, 내가 수특 한 3년 안 풀었는데 이제 그 전에는 계속 이런 문제였어. 이제 실은 고3 수업 안 하면 수특 안 풀게 되지. 그래서 3년치 수특을 풀어야 되는데 다는 못 풀겠고 수특이 항상 나오는 소재야. 이게, 어? 여기서 조금만 움직이면은 뭐 이제 요 그림을 잘 봐두셔야 돼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통계는 무조건 다 맞아야 돼. 통계는 틀리면 안 되는 거야. 틀리면 쪽팔린 거야. 특히 여주인은 모의고사 봤는데 경우에서 틀리면 내가 안 해요. 근데 통계에서 틀리면 이제 내가 막 지랄해. 막 눈 막 뒤집어져. 미친 거 아니야. 미적분으로 바꿔 이씨 이러면서 이거 왜 못하면 미적분으로 바꿔 이씨. 미적분은 뭐야? 공식 못 외우면 확통으로 바꿔야. 공식 다 외워. 물론 저도 헷갈리지만 저도 헷갈려요. 저도 계산 틀리고. 그러면 이 두 개의 중점이 7이 돼야 되는 거지. 그지? 그럼 게임 끝났네. A 빼기 5 더하기. 근데 이게 지금 여기가 이거 크기가 두 개니까 야 그냥 쉽게 가자. 얘가 8이고 얘가 8이고 얘가 6이면 되잖아. 맞나? 그럼 A가 11 나오지. 여기가 6, 7, 8이니까 두 칸이잖아. 이해샤? 진짜? 자,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이제 오늘은 표준화하는 거 전까지만 해야지. 자, 정규분포. 자, 8점 시그마 제곱이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함수 fk를 이런 식으로 놓는데, 자, 구간의 양끝이 4개 차이 납니다. 옳은 것을 고르래요. 이제 딱 이렇게 나와. 문제가. 잘 보입니까? 그럼 그래야지. 가운데 8이야. 그 다음에 첫 번째 거는 8 플러스 시그마 8 빼기 시그마 8 플러스 2 시그마 8 빼기 2 시그마 이렇게 있습니다. 응? 근데 여기 FK라고 하는 건 이거 두 개가 4개 차이 나죠? 4개 차이 나는데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르래요. 그럼 이제 F2하고 F10을 물어봤어. 그래서 여기다 F2를 한번 구해볼까? F2는 P 2
대문자 x 6 하고 F10은 P 여기다가 10 집어넣고 x가 14 2하고 6입니다. 2하고 6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네요. 그러면 시그마를 뭘로 갈까? 어? 시그마 2로 하면 돼요? 그러면 자 시그마가 2면 여기가 8이고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가 되고 여기는 10이고 여기가 10이고 뭐 한 칸 정도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지? 그 다음 여기가 2고 여기가 제일 끝에가 18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서 해야지 니네가 편하잖아. 2부터 6이니까 어디? 2부터 6이니까 여기 두 칸. 그지? 10부터 14는 여기가 18였죠. 그지? 여기가 2, 4, 6, 8, 10, 11, 14. 그지? 이거 그림으로 푸는 거야. 그림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FK는 K가 8일 때 최대값을 갖는데, 그래? 그러면 자, F8을 구해보자. 여기다 구할까? F8. F8을 구하면은 P 8하고 10인데 8부터 10이 이렇게 될 때가 최대냐? 아니죠. 그럼 이거를 올바르게 고쳐봅시다. K가 뭐일 때 최대입니까? 6이죠. 그지? K가 6일 때 최대지. 왜냐하면 K가 6이 되면 F6은 P 6 10이고 그림을 보시면 여기 파란색이 돼야 정적분 값이 제일 최대잖아요. 이해했습니까? 이거 다 그림으로 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FA는 12 빼기 A. 이 식이 뭘 의미해요? X는 6의 선대칭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선대칭 써줄게. X는 스몰 m에 선대칭 하는 식 두 개죠. 뭐가 있어요? 써야. X는 여기 선대칭 하는 식. 좀 쉽게 갔다 가니? A로 가자. A. 니네 A로 배웠으니까. 이거 수투에도 나오고 무적배도 나올 건데. 뭐야? F. 표시 몰라? X 플러스 에이 아니지 않나? A 빼기 X F A 더하기 X 아닌가? 이거 X는 A의 선대칭이면 이렇게 있으면 A 더하기 X A 빼기 X니까 이 길이가 X인 거죠. 그다음 두 번째 또 있잖아. 툭 치면 A가 이쪽으로 쭉 가서 F 2A 빼기 X FX죠. A가 숫자니까 내가 여기 툭 치면 여기는 A가 이쪽으로 싹 간다 그랬잖아. 근데 니네가 이런 얘기를 해도 귀뚜루도 안 들어서 또 이걸 딱 봤을 때 여기는 얘가 2A죠. 2A 또 여기가 또 A여서 여기가 2A니까 이거를 반으로 나누면 X는 6에 대해서 대칭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X는 8에 대해서 대칭이잖아. 그죠? 잠깐만. 아닌가? F가 세울게 적용될 수 있는
아 그러네. 아씨 이거는 이거로 푸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계산하는 거야? 아씨 이건 줄 알았는데 아니네. 그럼 FA 해봅시다. FA P A 플러스 4 F 12 빼기 A P 12 빼기 A X 여기다가 4를 더하면 16 빼기 A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임의의 실수 A에 대해서 얘네 둘이 똑같냐고 물어봐. 그런데 A가 6이면 아까 A가 6이면 같아요? 아까 A가 6일 때 3대 7이니까 근데 임의의 실수잖아요. 임의의 실수. 6일 때만 되면 안 되잖아. 다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평균이 6이면 정규분포 그려보면 되지 않을까? 평균이 지금 8이잖아요. 자, 디귿을 해석하는 게 어렵네. 그러면은 넣으시면 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주는 게 좋겠다. 자, 지금 정규분포 곡선 이렇게 있잖아요. 요 가운데는 8이야. 그지? 근데 얘가 임의의 실수야. 아무데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얘랑 똑같으려면 이 녀석을 제가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뭐 이렇게 있고 여기가 A고 뭐 근데 얘하고 얘가 똑같으려면은 잠깐만 양쪽에 있어도 되잖아. 그렇지. 이제 가장 쉬운 케이스의 그림은 아마 그냥 풀이를 봐도 이해가 안 될 거야. 이게 지금 풀이를 저가 가장 쉬운 케이스는 이렇게 되고 얘지. 얘가 똑같이 이렇게 있으면은 똑같이 이렇게 있어서 여기가 12 빼기 A고 여기가 16 빼기 A는 똑같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임의의 실수 A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이쪽이 A예요. 그 다음에 이쪽이 A 더하기 4야. 근데 이거랑 똑같이 여기가 12 빼기 A고 에이 그림을 좀 이 그림이 좀 어느 정도 비슷해야 돼. 요거 둘이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요거 둘이 높이가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16 빼기 A인데 이 길이랑 이 길이 똑같고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으면 이렇게 배치가 돼도
이 부분의 면적이랑 이 부분의 면적이 똑같죠. 그지? 그럼 이제 여기에서 얘가 지금 평균이 8이란 말이야. 평균이 8이란 말이야. 그지? 그죠? 평균이 8이야. 오이씨, 뭐야. 평균이 8이야. 그럼 딱 보니까 요거 두 개의 평균도 8이 돼야 되고 요거 두 개의 평균도 8이 돼야 되죠. 중점이 그림에서 즉 A하고 16 빼기 A의 중점이 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4하고 12 빼기 A의 중점도 8이 나오는 거죠. 풀이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 어? 그 풀이에 있는 걸 그림으로 해석해드리면 이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얘네가 양쪽 끝에 있어도, 그치? 이 끝에 있는 거 두 개의 중점이 8이고, 요 가운데 있는 거 두 개의 중점이 8이면 항상 똑같지.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답은 기억과 디귿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자.